양파가 당뇨병과 암을 예방한다는 것 모두 알고 계셨나요? 중국 음식이 아무리 기름지고 느끼해도 중국의 비만 인구가 적은 이유가 바로 양파 때문이라고 하니 그 효능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도 잘못 먹게 되면 우리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데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만 보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파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궁합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양파, 이런 경우에는 드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수술을 앞둔 경우인데요. 수술이라고 하면 꼭 수면 마취하여 진행하는 큰 수술을 제외하고도 각종 출혈 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술을 의미합니다. 양파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 중 피를 맑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수술을 앞둔 분들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유는 양파에 들어있는 화합물이 혈액에 있는 지질 농도를 낮춰서 혈액 응고를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국내에서도 양파즙을 챙겨 먹었던 환자가 수술 중에 과다출혈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혈관 질환으로 인해 와파린, 아스피린과 같은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는 분들의 경우도 양파는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반대로 수술을 하지 않는 입장이라면 양파의 효능이 참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가 되겠죠. 양파 이런 경우에는 드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위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양파가 위장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알고 계셨나요? 일반적으로 양파는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매우 이로운 식품입니다. 바로 양파에 있는 프럭탄 때문인데요. 프럭탄은 수용성 식이섬유로서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중 한 종류를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장이 민감하거나 일명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이라면 양파를 섭취할 시 복부 팽만, 경련, 잦은 가스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위가 예민한 분들의 경우에도 위산이 역류하는 사례들이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산이 역류한다는 뜻은 양파가 위를 자극한다는 뜻과 같은데요. 위궤양을 앓고 있거나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양파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생양파를 드시기보다는 살짝 조리한 후 드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양파 이런 경우에는 드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양파즙으로 먹을 때입니다. 혹시 사과즙, 배즙, 양배추즙과 같은 즙 종류를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양파는 피를 맑게 해주고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다 보니 당뇨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양파를 즙을 내서 먹게 되면 문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생으로 먹기는 힘든 식재료들을 먹기 쉽게 즙을 내어 한 포씩 매일 드시는 분들이 많죠. 각종 과일즙은 물론 채소, 동물 등 즙의 세계는 끝이 없는데요. 의사들은 이 즙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음식을 먹고 소화되기까지의 체계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어떤 식재료를 생으로 먹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각종 영양소는 물론 식이섬유를 비롯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태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입에서 1차적으로 열심히 씹어 위로 넘기면 위에 있는 소화액을 통해 분해가 되는데요. 이때 천천히 분해가 되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곳곳에 적당량의 영양소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씹는 과정이 생략된 채로 이미 다 분해가 된 즙을 마시게 되면 소화 및 흡수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어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게 됩니다. 양파의 경우 꽤 많은 양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신장이 약한 분들의 경우 양파즙을 먹게 되면 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을 시키지 못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당뇨 증세가 있는 분들은 신장 기능까지도 좋지 않다 보니 더 주의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성인 6명 중 1명은 당뇨 증세가 있다는 점입니다. 당뇨는 몸 밖으로 큰 증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눈치채지 못하는 침묵의 질병이기 때문에
상황이 심각해질 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늘 건강에 신경 써야 하는 것입니다. 즙을 조심해야 하는 것은 양파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과일, 채소 등의 즙 또한 비슷한 이유로 모두 좋지 않은데요. 그래도 영양소는 농축되어 있으니 좋은 것 아니냐고요? 즙은 대부분 고온으로 가열하여 농축해 만들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영양소는 대부분 파괴가 되는 반면 맛만 진하기 때문에 우리 혀를 속이게 되는 것이죠. 양파의 효능을 원하신다면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조리하여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파 제대로 먹는 방법 첫 번째, 식초와 함께 먹기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식초와 같이 신음식에서 나오는 유기산이 혈관을 청소해 준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식초와 양파가 만나면 그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는데요. 퀘르세틴은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입니다. 보통 당뇨에 걸린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죠? 네, 바로 인슐린 수치인데요. 양파는 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주며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식초도 비슷한 효과를 가져다 주는데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데 도움을 주며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추는 데 탁월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식초에 있는 아세트산은 우리 몸에 들어온 탄수화물의 소화를 방해하여 탄수화물이 천천히 분해되어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분들은 소화를 방해한다고 하니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분해 및 소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면 혈당 수치가 빠르게 올라가서 우리 몸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소화 시간을 늦추고자 천천히 먹기 운동, 식이섬유 꼭 먹기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양파와 식초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죠? 네, 바로 양파 장아찌입니다. 냄비에 물, 식초, 간장, 설탕, 소금을 넣고 끓여준 후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놓은 양파와 함께 병에 넣어 숙성시키면 되는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건강한 요리입니다. 이때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설탕은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하루 이상 숙성시켰다가 드시면 건강에 아주 좋은 반찬이 됩니다. 또 중국집에 가면 양파가 나오는데요. 이때 식초 뿌려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떤 분들은 양파를 소독해야 하기 때문에 식초를 뿌려서 먹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이유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파의 효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식초를 뿌려 먹는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가족이나 지인하고 중국집에 가서 양파가 나오면 건강지식 뽐내봐도 좋겠죠? 양파 제대로 먹는 방법 2번째, 토마토와 함께 먹기입니다. 토마토와 양파를 함께 먹는 문화는 우리 한국보다는 서양권에서 더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햄버거, 피자, 스프 등이 있습니다. 토마토와 양파는 맛 궁합에서도 아주 뛰어나지만 영양소 면으로 봤을 때도 최고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보통 빨간색 과일, 채소에 들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우리 몸의 활성화 산소를 감소시켜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것이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과 만나게 되면 항산화 효능이 배가 되어 버리니 맛과 영양소 2가지 모두 최고의 궁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왜 서양권에서는 비만이 많냐고요? 그것은 양파, 토마토의 잘못이 아니라 양파, 토마토를 재료로 한 음식의 탄수화물 때문인데요. 햄버거, 피자와 같은 음식은 빵을 베이스로 하며 빵은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기 때문에 혈당을 높이는 데에 이것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양파와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서 먹는 것인데요. 특히 토마토의 경우 생으로 먹는 것보다 살짝 열을 가해서 조리한 후 먹는 것이 영양소 흡수가 더 잘 된다는 점 꼭 아셔야 합니다.
보통의 과일 채소는 익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대표적으로 비타민이 파괴되기 때문인데요. 토마토를 익히게 되면 물론 비타민 C와 같은 영양소는 일부 파괴되겠지만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의 경우 오히려 더 많이 생성되며 우리 몸에서도 더 쉽게 흡수가 됩니다. 비타민 C는 다른 채소, 과일에도 많으니까요. 토마토에서는 라이코펜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 토마토와 소고기를 함께 넣고 살짝 소금, 후추를 뿌려 간단하게 스테이크를 해 먹는 것도 아주 추천드립니다. 양파 제대로 먹는 방법 세 번째, 렌틸콩입니다.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렌틸콩은 세계 5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매우 뛰어난 건강 식재료입니다. 칼로리는 낮지만 식이섬유와 단백질, 기타 미네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대부분 알지 못하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렌틸 콩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철분은 식물성 철분으로서 체내 흡수율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철분 섭취를 기대하고 드시는 분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양파와 함께 먹게 되면 렌틸콩의 철분도 훨씬 많이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식물성 철분이 몸에 들어왔을 때 소장에서 잘 쉽게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렌틸콩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 중 하나인데요. 양파의 퀘르세틴과 함께 체내 염증을 줄여주며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또한 백미만 드시면 건강에는 별로 좋지 않은 거 잘 아시죠? 밥을 지을 때 렌틸콩을 넣어 드시게 되면 풍부한 식이섬유로 인해 마치 현미밥을 먹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이는 당뇨를 예방하고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최고의 건강식품이 되겠습니다. 쉽게 마트에서 구할 수 있고 자주 먹기도 했었던 양파가 우리 몸에 이렇게나 좋은지 처음 아셨죠? 이제는 음식을 하나 먹더라도 우리 몸에 좋은지 좋지 않은지 판단하면서 드시면 좋겠고요. 또한 이렇게 매일 건강관리를 하다 보면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사람보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가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우리 모든 가족들이 건강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